네, 오늘장 시장 대응을 해보셔야겠죠? 오늘장 모닝으로 함께 해보겠습니다. 토마토 투자자문 강지훈 운용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하루 건너뛰고 오니까 또 바로 또 저는 오늘 월요일인 줄 알았어요. 자, 오늘 개장 전 체크 포인트 체크해 보겠습니다. 어떤 부분 볼까요? 뭐 우크라이나 간단하게 얘기만 하고 가죠. 네. 안 하고 갈 수 없으니까. 네. 그다음에 이제 어제 국내 증시 휴장이었지만 국내 증시에서 중요한 경제 지표가 발표되었죠. 그쵸. 수출 지표 발표되었고, 그다음에 중국하고 미국에서의 구매자 관리 지수 이쪽도 발표되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2월달이 이제 월요일날 마감이 되었었는데 2월 한 달 실제로 어떤 흐름이었는지 잠깐 체크 좀 해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러시아에 대해서 제재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그쵸. 이제 MSCI에서도 실흥지수에서 네. 러시아를 퇴출한다 쪽으로 이제 말이 나왔는데 이 가능성이 꽤나 높은 것 같습니다. 그럼 그래서 국내에 미칠 수 있는? 네, 국내에 미칠 수 있는 영향도 체크해보고 네. 그다음에 이제 요즘 이제 미증시도 마찬가지지만 네. 원자재 가격이 엄청나게 급등했습니다. 계속 올라가요. 네, 그래서 원자재 가격의 급등이라는 부분이 또 상대적으로 수혜를 보는 쪽에 신재생 에너지 그쵸. 그리고 원자재 이제 생산을 하는 그런 음. 기업들이 있는데 이쪽에 대한 모멘텀을 어떻게 받아야 될 것이냐 이쪽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그렇군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네. 그다음 이제 독일에서도 군비를 계속해서 증가시킨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국가들이 전반적으로 군비를 증가시키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이 어. 방산주에서도 그렇겠네요. 모멘텀이 들어온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네. 자, 하나씩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그 전쟁은 거의 다 끝났다 분위기로 말씀을 하셔가지고 네. 추가적으로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진행 중이니까 시청자분들 좀 더 알고 싶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생각보다 길게 네. 가겠다라는 생각을 좀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앞전에는 굉장히 네. 단기전에 끝나겠다 생각했었는데 네. 지금 분위기가 장기전으로 좀 되어가는 그런 음. 분위기고 우리나라가 이제 쉬는 동안에 네. 이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에 회담을 했었는데 음. 회담 내용 자체가 너무나 상반된 그런 케이스라서 합의를 볼 수가 없는 거의 구조 이렇게 회담의 의미가 말씀하셨다. 없다 정도. 그죠. 그러니까 러시아 쪽에서는 뭐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뭐 앞으로 중립국 유지를 해야 되고 네. 뭐 여태까지 뭐 크림반도를 비롯해서 현재 돈바스 지역이라는 것들은 당연히 러시아 쪽인 거고 그렇죠. 뭐 이런 쪽으로 다 얘기를 한 거고 네.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 전쟁의 책임을 물어서 배상을 해야 되고 그렇죠. 돈바스 지역과 크림반도까지 다 반납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니까 너무 다르네요. 이게 합의가 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장기화가 될 가능성도 지금 시장에서 계속해서 높게 보고 있는 부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서 원자재라든지 그런 쪽에서 상당히 크게 급등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시장에서 어차피 상수로 받아들인 거는 동일한데 네. 여기서 이제 차이가 나는 거는 네. 여기다 수혜를 보는 국가가 있고 그렇죠. 수혜를 보지 못하고 이제 피해만 보는 국가가 나눠지겠죠. 음. 원래 전쟁이라는 게 전쟁을 하는 당사자들이 제일 괴로운 거지 주변국들은 항상 이익을 보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이제 수혜를 보는 쪽과 아닌 쪽이 나눠지는 과정으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국내에서 쉬는 동안 중요한 지표 나왔다고 했는데 이제 우리나라 네. 또 수출 국가인데 수출 잘 나왔습니다. 수출 잘 나왔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수출 지표 같은 경우는 현재 2월 달까지는 사실 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네. 벌이고 이제 러시아에 대해서 제재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지금 당장 미친 게 없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 수출 지표 어떻게 나왔느냐 이 부분 중에서는 네. 20.6% 증가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2월 달 한 달을 놓고 볼 때는 역대 최고 수준으로 수출이 증가를 했다가 되겠죠. 그래서 다시 이 부분은 이제 어떻게 봐야 되냐면 네. 사실 앞전에 수출이 이제 수출 금액을 중심으로 저희 얘기를 하니까 네. 수출 금액을 증가하는데 실제로는 이제 단순히 가격 상승 효과다 이런 식으로도 많이 얘기를 그럼 했었습니다. 물량이 안 따라준다는 얘기예요? 그죠? 어. 그러니까 이제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예. 그에 따라서 수출한 단가도 높아졌을 뿐 실제로 물량 증가 제한적이다. 이게 작년 10월 달에 시장에서의 논리였던 부분이었는데 네. 실제로는 잘 나오고 있다는 얘기죠. 물량까지. 물량까지도 증가한다는 예. 얘기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국내 같은 경우 앞전에 원자재 가격이 높아지게 되면 수입 단가가 높아진다는 부분이 그렇죠. 이제 무역 적자까지 났었다 되는데 이제 뭐 이번에는 흑자로 전환이 되었다까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제 양적인 그런 증가도 나왔다고 하는데 좀 네. 세부적으로 좀 봐주세요. 보게 되면은 이제 10월달 바로 이때가 이제 인플레이션 원자재 가격이 굉장히 높았던 그런 시기였었는데 네. 이제 앞전에 작년 같은 경우가 두 자릿수 증가를 하긴 하지만 예. 6월달에가 물량 자체가 축소 이렇게 이어졌었죠. 그러다가 이제 10월 달부터 다시금 물량의 증가 나타났고 네. 11월 달, 12월 달까지 증가세를 보여주고 뭐 12월, 1월, 2월까지도 증가세를 계속해서 보여준다 되겠죠. 예.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처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원자재를 가져와서 가공을 해가지고 다시 다시금 파는. 수출을 하는 그런 국가이기 때문에 네. 시차가 늘 존재를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원자재가격이 높아진 부분에 따라서 들어왔던 가격이 당연히 높아졌던 부분을 그렇죠. 바로 제품 가격을 전이하는데 보통 한 분기 정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군요. 그래서 실제로 무역 수지 적자가 흑자로 바뀐 것도 딱 3개월 만에 바뀌었던 부분이 그런 부분이다 보시면 되겠죠. 시차가 적용된 거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제 물량도 증가를 하고 네. 수출 금액도 증가를 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네. 결국은 기업들의 이익에는 더 긍정적인 쪽으로 작용을 한다는 부분이고요. 3개월 뒤에요. 그죠? 그리고 이제 보통 우리가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올라가면은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는데 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수요가 있을 때는 상관이 없습니다. 가격 전이를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수요가 없을 때는 올라간 비용을 그대로 비용으로 떠안아야 되기 버티고 때문에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때는 기업의 실적이 안 좋다 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수출 증가 금액하고 기업들의 실적하고의 연결 상관계수가 0.88배 정도 되기 때문에 거의 수출만큼 기업의 실적이 증가를 한다고 보셔도 되는 케이스입니다. 같이 생각해봤는데 수출이 좋으면 기업도 돈 많이 번다 이렇게 그죠. 판단하라는 얘기죠. 네. 네. 그다음 이제 품목으로 잠깐 좀 보게 되면은 네. 품목에서는 이제 가장 많이 수출했다라는 부분이 이제 석유 제품인데 이제 정유입니다. 예? 정유. 아 정유로. 그러니까 석유 제품은 우리가 정유라 생각하면 되는데 네. 이제 실제로 그 우리 전제 마진 자체가 굉장히 높게 형성되고 예, 예.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가 그만큼 수출을 잘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반영된 석유화학도 거군요. 마찬가지로 역시 수출이 잘 된 케이스. 같은 맥락. 그 철강도 굉장히 수출을 잘하죠. 네. 철강도 한 40% 정도 증가를 했으니까. 음. 그리고 이제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40% 가까이 증가를 했고 컴퓨터 그리고 바이오에스라는 쪽은 진단 키트라든 이런 쪽. 아. 그리고 가장 높은 비중 차지하는 반도체 역시도 네. 24%라는 증가가 나타났다 됩니다. 어. 그래서 전체적으로 국내의 주력 품목이라는 쪽에서 자동차 부품이 한 1% 정도 감소한 걸 제외하면 예. 그 외적인 쪽은 전체적으로 수출의 증가세가 잘 나타났다 되겠죠. 그러면 수출국가 입장에서 양적인 부분 그리고 질적인 부분까지 전반적으로 올라간 그런 내용이 된다라는 거죠. 네. 자 그렇다면은 전체적으로 수출, 그러니까 국내 지표는 잘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국외적인 그런 지표들도 좀 같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이번 주에 양해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이제 부양책을 본격화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는 말씀이었죠. 음.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 구매자 관리 지수에서 차이신 구매자 관리 지수를 보게 되면 네. 뭐 국문에서 발표하는 구매자 관리 지수도 마찬가지고 차이신 구매자 지수 마찬가지고 이제 50이라는 자리 때는 지난달 한번 깨는 과정이 있었는데 네. 이때는 이제 춘절 영향도 있었다고 보셔야 됩니다. 음. 그래서 그 이후에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컨센스가 49.5였는데 예. 50.4로 경기 확장 국면으로 다시금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다 되는데 음. 실제로는 이제 방향이 중요한데 네. 앞전에 이제 2021년 작년이죠. 작년 1월 때부터 중국이 긴축을 발표하면서 계속 내려왔네요. 그때부터 계속 내려왔던 부분이 이제 어느 정도 바닥을 만들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됩니다. 그렇군요. 특히나 이제 지금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쪽의 문제가 유럽 전체적인 문제가 돼버렸는데 네. 이 부분이 오히려 중국 같은 경우가 위안화가 강세를 띠고 그 중국에서도 생산이 더 늘어나는 그런 케이스가 되기 때문에 네. 오히려 더 수혜를 볼 수 있는 가능성도 높다 되겠죠. 그러니까 러시아 쪽에서 위안화 쓴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네. 아, 그러다 그런 보니까 이제 것들에 대한- 위안화의 강세도 굉장히 두드러진 케이스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다음에 미국에서는 ISM 제조업 지수 이게 중요한데 네. ISM 제조업 지수도 예상치가 58이었는데 58.6으로 나왔으니까 상해. 미국 역시도 상당히 좋은 구조를 보여줬다가 되겠죠. 그러면 전체적으로는 국내 증시나 외국의 좀 주요 국가들 전반적으로 좀 살아나고 있는 그런 흐름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유럽에서도 이제 구매 관리수가 좀 괜찮게 나온 케이스인데,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 국가가 미국, 중국, 그리고 아세안, 네. 유럽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네. 이런 국가들이 전체적으로 좋아진다. 관리 지수가 자체가 좋아진다면은 전체적으로 우리나라한테도? 우리나라도 좋을 수밖에 없다가 되겠죠. 아 그렇군요. 그럼 전반적으로 지금 여기까지 딱 듣고서 궁금했던 거는 이제 아까 전에 품목별 증가세로 하나씩 봤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가장 많이 늘어난 그런 그런 품목 중심으로 종목을 사는 것도 괜찮습니까? 나쁘지 않습니다. 아, 그게 이제 그렇습니까? 대표적인 것이 정유화학 예. 그리고 철강이 가장 많이 증가를 했는데 음. 이쪽은 이제 전에도 말씀드린 소재 쪽이라고 말씀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소재 같은 경우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문제로 인해서 이쪽에서가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공급 부족이라는 것들이 유럽 전역을 미칠 수 있고 네. 이 부분은 아시아와 미국이 그 아. 몫을 가져간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쪽이 오히려 더 앞으로 좋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국내로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업종별. 2월 달입니다. 예. 2월 달 지수를 보게 되면 지수는 거래소가 1.35%, 코스닥이 0.94%니까 네. 1% 전후의 상승이라는 거는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다만 이 안에서도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네.
중형주와 소형주가 상당히 강했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수보다 중소형주가 4%대, 5%대 상승했으니까 상당히 강했다라고 봐야 되는데 네. 우선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외국인들이 한 7,800원 정도 매수를 한 케이스였고요. 예. 기관에서가 1조 6천원 매도했으니까 네. 기관에서의 매도가 사실 컸다로 봐야 되겠죠. 음. 그 기관의 매도 대부분은 금융투자를 중심한 프로그램이 크게 영향을 미쳤다 됩니다. 그럼 지금 지수 기준으로 쭉 이렇게 녹색선을 그셨는데 네. 중형주하고 소형주가 강했다는 건 그만큼 지수는 뭐 이렇게 약간 크게 움직임은 없었어도 그냥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괜찮은 장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괜찮았죠. 아.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우선은 시장에서 이렇게 불확실성이 커지고 예. 전 세계적으로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축소가 되고 할 때는 시총상의 대형주 쪽에서 자금이 먼저 빠져나가는 부분도 있고 아, 네네. 그리고 이제 금융투자에서의 프로그램 매도의 중심이 대형주 중심이기 때문에 이쪽에 영향을 많이 받았다가 되는 거겠죠. 그렇군요. 그다음 코스닥 같은 경우는 동반 매도긴 했지만 네. 규모 자체는 그렇게 크지 않았다 되겠죠. 그럼 이제 업종으로 보게 되면은 가장 강세를 보여줬다 된 업종이 유틸리티가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방어죠. 사실 유틸리티어는 최근 들어서 그러니까 지난 한 주 정도 보시면 되는데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쪽 같은 경우가 최근 들어서 모멘텀이 받으면서 굉장히 가파른 케이스였고 그죠. 그다음 한국해운 쪽 같은 경우는 해운주가 뭐 실적 대비 워낙 저평가났던 부분도 부각이 되었던 거고 그리고 이제 항공 같은 경우 리오프닝 관련해서도 움직였죠. 뺄 수 없는 단어죠. 네, 그 보게 되면 음식료라든지 의료 유통 이런 쪽은 전부 다 리오프닝 리오프닝. 관련된 그런 쪽이었겠죠. 어. 그다음에 이제 건설 같은 경우는 앞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란 네. 관련된 모멘텀이 부각이 계속해서 되기 때문에 이쪽 모멘텀이 있었고 조선과 기계도 역시 최근 들어서 이제 네. 모멘텀을 많이 받았죠. 원전이라든지 그다음에 앞으로 뭐 독일이라든지 유럽에서의 이제 LNG 관련돼서 확대한다 정책이 수주로 증가를 할 것이다. 아, 근데 건설 쪽에 잠깐 이란도 있지만 국내 대선도 혹시 연결을 해서 국내 봐야 됩니까? 대선 둘 다 비슷합니다. 아, 비슷하게? 양쪽의 후보 둘 다 다 지금 어차피 늘리자. 공급 확대랑 관점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군요. 예. 근데 철강 같은 경우는 저평가이기도 하면서 지금 이제 미국 증시에서도 철강이 굉장히 강했었다라고 네네. 말씀드렸는데 이제 앞으로 이 철강 수요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공급 자체가 유럽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에서도 꽤나 생산하던 국가였기 때문에 그 영향에 따라 수혜를 또 반사적으로 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군요. 그럼 여기에서 방산이라는 이런 쪽은 어디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방사는 기계 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 기계와 예. 운송 장비, 그러니까 자동차 쪽에도 여기서 운송 장비에 빠져 있는데 운송 장비와 기계에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미국에서도 사실 그 방산 쪽 로키드 마틴이나 강했어가지고 국내에서도 그런 쪽으로 좋게 연결을 할 수 있습니다. 같이 연결되죠. 되고 있죠, 현재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업황 쪽으로 전체적으로 시장의 흐름이 어디로 좀 쏠리고 있는지 좀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자세한 내용들 앞서서 그 MSCI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이 부분 좀 보겠습니다. 그 러시아에 대해서 제재가 지금 계속해서 네. 늘어난다 쪽으로 가고 있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러시아 쪽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거래 제한을 두거나 뭐 미국에 상장돼 있는 러시아 주식들에 대해서도 네. 거래 정지가 들어가고 있게 되는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서 MSCI 이머징 마켓에서 러시아를 아예 빼버리겠다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그럼 러시아에 있는 이 국 외에 있는 그 패시브 자금들이 다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원래 MSCI 이머징 마켓을 예, 예. 추종하는 게 패시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 액티브도 액티브도 같이 있습니다. 근데 액티브가 사실 규모는 훨씬 더 크다가 되겠죠. 그렇군요. 그래서 전체 규모는 굉장히 큰 건데 네. 거기서 이제 러시아가 아예 빠져버린다 쪽으로 현재는 방향을 좀 잡는 것 같습니다. 그럼 러시아가 빠지면 러시아에 투자된 돈들이 그럼 어디로 가는 겁니까? 그 외적인 이머징 마켓으로 분배가 되는 거죠. 그럼 우리나라에도 오겠네요. 그렇죠. 어. 그러니까 지금 이머징 마켓 추종 자금이 네. 이제 액티브가 뭐 1조 4천억 불 정도, 아, 패시브가 빌리언이구나. 이제 3,600억 불 정도 해서 네. 거의 한 1조 8천억 불 정도 되는데 예. 엄청난 규모죠.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2,200조 정도 되니까 확 오네요. 굉장히 큰 규모인데 네. 이 비중으로 보게 되면은 중국이 역시 비중은 제일 많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중국 자체가 32.3%, 뭐 대만도 굉장히 많고요. 네. 예전에 대만과 국내가 비슷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대만이 굉장히 좀 높아진 케이스입니다. 그렇군요. 그다음에 인도가 12%, 그다음 우리나라가 11.95%, 그 정도. 그다음에 브라질, 사우디 이런 쪽에서 4.5, 3.6, 남아공이 3.4, 그리고 러시아가 3.28 정도. 그럼 퍼센트로 따지면 3.28이 이제 분배가 된다는 얘기네요. 그죠? 근데 3.28이라는 게 이게 단순하게 3.28% 정도만 딱 빠져가지고 분배된 것이 아니라 네. 이게 빠지면서 나머지 국가들에 대한 전체적인 비율이 또 조정이 되죠. 아, 그렇겠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분배가 또 되는 거죠. 음. 그래서 이 규모가 이제 들어온다 했을 때는 대략 우리나라 돈으로 최대 많이 들어오게 될 경우가 한 70억 불. 그러니까 이제 8조 4천 8조. 정도가 들어올 수 있다. 최대로 가정을 할 경우. 네. 근데 이제 적게 들어온다 했을 때는 4조 정도도 얘기를 하는데 우리 국내 수급에서 단기간에 4조에서 8조라는 자금이 들어온다 자체는 뭐 굉장히 수급적인 부분에서 긍정적인 쪽이죠. 그럼 어느 종목에 어떻게 좀 퍼지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이제 MSCI 코리아 인덱스 지수화에서 이제 차지하는 비중인데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코스피 200하고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코스피 200은 200개 종목이 들어가 있고 네. 우선주라든 것들이 다 빠져 있는 그런 케이스인데 예, 예. 이제 MSCI 코리아 인덱스 같은 경우는
160개 종목으로 좀 돼 있고, 작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현재 우선주도 시가총액 있네요. 2위가 네. LG 에너지 솔루션인데 네.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이제 특대 편입으로 아직까지 유동 비율이 작기 때문에 한 0.8%밖에 되질 않습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전통적으로 이제 시총이 높은 삼성전자가 31.4%, SK하이닉스가 6%, 삼성전자가 거의 4.98%니까 거의 이쪽 상위에서가 거의 50% 다 가져가네요. 차지하는 거죠. 예. 그 나머지 이제 네이버, 카카오, LG, 현대차, 뭐 KB금융, 포스코 이런 식으로 해서 기존에 이제 작년에 상장했던 그런 종목들 말고 기존의 시총 상위 종목군들이 네.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되겠죠. 그럼 이쪽에서 종목 갖고 계신 분들은 올라가겠네요. 수급적인 부분에서 아무래도 우호적인 부분 작용할 수밖에 없다 됩니다. 아, 갖고 계신 분들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예스올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원자재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신재생, 자원 관련주 부각될까? 저는 부각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장기화라고 하셨으니까. 네, 예습니다. 예.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는 뭐 다 설명해 드렸으니까 이제 자원 관련주에서 우리가 보통 자원 관련주다 얘기하면은 네.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라든지 상사 쪽. 네, 상사 쪽을 주로 많이 얘기하죠. 네네네. 근데 이제 한국가스공사도 마찬가지로 단순히 가스 유통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네. 뭐 국내에서야 가스 유통이지만 이제 자회사를 가지고 있는데 자회사가 이라크와 호주 그리고 미얀마 이렇게 총 5개 회사가 가지고 있습니다. 자원 개발하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같은 경우 이제 가스전이라든지 원유 네. 이쪽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이제 자회사들 같은 경우는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네. 그 유가에 따른 이 상승에 따른 판매 이익을 그대로 가져가는 케이스가 됩니다. 아, 좋군요. 그래서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예. 일반적으로 국내에서는 가스 운송만 주로 유통하기 때문에 마진율이 딱 정해져 있어가지고 그래서 실제로는 마진이 확 올라가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네. 근데 이제 자회사에 따른 이익의 증가란 부분이 강하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그 일의 성격이 다르기 그죠? 때문에 그리고 또 그렇다는 하나 거죠? 체크해야 될 건 뭐냐면은 이제 독일에서 이제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이쪽에 네. 대한 비중을 더 빠르게 더 탄소 중립이란 부분도 더 빨리 시작을 하겠다는 15년 당긴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예. 그러면 이제 수소 쪽에 대한 모멘텀도 더 빨리 들어온다 아하. 하는데 마찬가지로 수소 관련된 모멘텀도 가지고 있는 것이 한국가스공사 되겠죠. 아, 그렇군요. 그래서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 실적으로 볼 때는 이제 영업이익이 올해 전망이 한 1조 4천억 정도. 네. 그 내년 1조 6천 정도인데 순이익적인 부분에서는 작년 같은 경우 특별이익이 있었고 실제로는 이제 올해 같은 경우 한 5,700억 정도. 근데 이 부분도 좀 더 높아질 수 있는 부분이 유가를 이제 전망할 때 텍사스 중진료를 기준으로 할 때 네. 약 75불 정도를 올해 평균으로 계산했는데 네. 이게 1불이 올라갈 때마다 한 영업이 한 60억 정도 더 증가를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유가가 원체 많이 올라가니까 영업이 증가폭이 생각보다 더 커질 수 있다는 이건 그냥 거죠. 보수적인 관점으로 보는 그렇죠. 거죠. 이거는 이제 실적 발표했을 때 주로 나타났던 케이스니까 그래서 현재는 8월 볼 때는 한 6% 정도 이렇게 보면 되는데 싸네요. 실제로는 더 싸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아, 그래서 지금 한국가스공사는 차트적인 부분에서도 그동안 이제 계속 하락했다가 반등했다가 네. 상승폭에 딱 38.2% 자리대에서 지지를 밟고 움직이는 그런 케이스인데 그렇군요. 지금 현재는 이제 41,000원짜리까지 올라왔죠. 차트상 잘 가네요. 네, 그러게 보면 지금 같은 경우는 이틀 동안 단기간에 상승이 크다 싶을 때는 눌림목을 기대하고 아하. 잡으신 전략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단기간에 상승 많이 나왔다서 바로 따라붙으면은 또 단기 고점이 나올 수 눌리죠. 있기 때문에 눌림을 꼭 잡는 쪽으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눌림을 살려보자. 자, 두 번째 예스올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자, 군비 증강.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이네요. 방산주 부각. 저는 좋게 봅니다. 맞습니다. 예. 그때 제가 한번 하나 LIG? 에어로스페이스 한번 하나 설명할 때 에어로스페이스. 제가 그 얘기했죠. 수출주로 봐야 된다. 맞아요. 예. 그래서 이제 방산이라는 게 단순히 예전에는 국내에서 이제 정해진 뭐 우리나라에서 예산을 가지고 생산한다 여기서 벗어나서 네. 수출하기 시작하면은 캐파가 증가할 수밖에 그렇죠. 없다는 그렇죠. 거죠. 예. 그럼 지금 현재는 분위기가 더 이게 커져버린 케이스죠. 그러니까 이쪽에서가 모멘텀이 그래서 더 받는 건데 네. 이제 한국 항공우주를 이제 오늘은 이제 월요일 날였죠. 네. 월요일 날 가장 강세 띄었었는데 한국 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실적으로 볼 때는 아주 뭐 싸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다만 이제 앞으로의 전망이나 부분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사실 그런 부분인데 네.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한 1,380억 정도, 이제 퍼로 따지 한 32%니까 좀 비싸죠. 네. 근데 이제 내년 같은 경우 가게 되면은 한 영업이익이 2,300억 정도로 올라오면서 한 18% 정도로 축소된다는데 그렇군요. 이쪽도 수주 산업입니다. 네. 그러니까 수주가 앞으로 중요한 그런 사업이 되는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공군의 헬기 쪽인데 네. 헬기 쪽에서가 본격적으로 들어오고 미국 해외에서의 FA50 수주가 본격화가 되고요.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생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이 앞으로 수주에 대한 전망이 긍정적인 쪽이다 이렇게 된 거겠죠. 음. 그리고 이제 일부 다른 나라 항공기들에 대한 부품을 역시 생산하기 때문에 네. 그런 쪽에서도 이제 앞으로 실적 개선세가 좀 더 이어질 수가 있다 이런 관점입니다. 아. 마찬가지죠.
저점 대비 상승폭하고 고가 대비해서 38.2%라는 지지를 밟고 움직인 케이스. 이 38.2%라는 기술적 반등폭이 사실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라인대에서 지지 잘 받고 나서 지금 추세 돌파 지지를 받는 과정이니까 역시 추가적인 상승폭이 당연히 열려있다는 거고 네. 박스권 상단 돌파 가능성도 이번에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방산 쪽에서 한국항공우주는 앞으로를 보자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투자 전략 바로 들어가 볼게요. 지금 시장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맞아요. 왜 그러냐면 네. 유가를 비롯한 원자재는 엄청나게 올라가고 곡물도 그렇고요. 그죠. 그 다음에 위안화와 달러와는 또 강세를 띱니다. 그렇죠. 예전에 위안화 달러가 같이 강세 띄는 경우는 드물었었는데 네. 이제 같이 강세 띈다 되겠죠. 그렇죠. 거기다 비트코인은 급등을 하고요. 그 국채 금리는 급락을 하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복잡한 것 같은데 맞아요. 사실 이럴 때는 쉽게 생각해야 됩니다. 어떻게요? 시장에서 어차피 전쟁이라는 부분이 상수가 되어 있으면 네. 결국 수혜를 보는 국가, 수혜를 보는 업종 아. 거기만 보면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국내도 실제로 수혜를 보는 국가로 들어갈 수 있다로 생각하셔야 되는 거고 네. 아무래도 이제 업종에서가 좀 더 중요하다 정도 이렇게 네. 보시면 되는데 우선은 이제 국내 같은 경우 수출 지표 잘 나왔다고 했었죠. 예. 그래서 이게 상관계수 0.88이라서 국내 기업들의 실적도 좋다로 생각하시면은 시장에서 국내 증시가 하단 자릴 때가 견고하다 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네. 밸류메이트라는 부분이 그렇죠, 있으니까 그렇죠. 싸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국내 증시의 밸류메이트를 여전히 부과시키는 요인이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장 같아서 실적이 중요한데 실적이 괜찮아진다고 하니까 이 부분 좋네요. 네. 그럼 이제 업종을 볼 때 네. 이제 소재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철강이나 순수화기라든지 이쪽에서가 결국은 유럽에서의 부족한 생산분을 이쪽에서 일로. 더 채울 수밖에 없는 그쵸, 거고 그쵸. 중국에서의 이제 추가적인 부양책도 수혜를 받는다 되겠죠. 그러니까 산업재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가격 전이를 가장 수월하게 할 수 있는 쪽 네. 이쪽에 산업재라 말씀드립니다. 네. 조선도 마찬가지인 거고 건설 같은 경우는 뭐 이란 관련된 모멘텀도 있고 그 기계 같은 경우도 건설 기계나 이런 쪽은 당연히 필요하겠죠. 네. 그 안에 방산도 들어가 있고요. 그렇군요. 근데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는 유가가 이렇게 급등하면은 네. 당연히 신재생이 더 뽑아낼 더 분위기가 확대할 글로 수밖에 없는데 가잖아요. 예. 일로 가고 있죠. 그러니까 네. 태양과 풍력도 마찬가지고 이제 수소도 더 빨리 추진한다 쪽으로 가고 있는 거고. 음. 그다음에 IT와 자동차는 2월달 가장 약했던 쪽이죠. 네. 그럼 이쪽은 프로그램 매수라든지 앞으로 들어올 수 있는 MSCI 많이 편입이 러시아가 퇴출당하게 될 경우 반사적으로 수급이 강하게 들어올 수 있는 쪽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IT와 자동차 약간 다른 관점입니다. 그럼 종목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모비스 오늘 말씀드렸는데 그때 수출에서 제일 안 좋았던 게 자동차 부품 아니었습니까?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모비스를 왜 이제 보냐 이거냐면 예, 예. 오늘과 내일이 현대차 그룹이 인베스터 데이라고 해서 투자 어떻게 한다고? 전동화 예. 부분에 대한 이쪽에 대한 언급을 한다고 들었는데 아. 이제 현대차 그룹에서 전동화 부분은 현대 모비스가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쪽이 이제 확대된다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현재 자동차 같은 경우는 사실 예전하고 달리 좀 생각하셨는데 주가는 러시아에 대한 우려감을 네. 굉장히 크게 받았죠. 예. 다만 자동차는 지금 현재 생산을 못 해가지고 주문이 밀려 있는 상태죠. 그렇죠. 그러니까 러시아에 대한 생산분을 다른 데 돌리기가 수월하다 되는데 그런 것도. 돌린다가 됐을 때는 결국 현대모비스의 부품이라는 것들을 다른 쪽에 돌리면은 채워질 수가 있다는 부분인 거고요. 네. 그다음에 중장기 주주 하나 정책도 계속해서 얘기했던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수소 연료전지 사업을 계속해서 키우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수소 관련된 모멘텀이 앞으로까지.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현대모비스를 좀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정도 보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네. 차트가 없나요? 현대모비스 차트가 없나요? 차트를 그러면- 만들었는데 띄워는 드렸습니다.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네. 현재 주가 자체가 최근 들어서가 이제 11월 달에 저가 라인입니다. 네. 그러니까 밸류적인 부분에서는 한 7%, 6% 정도 이렇게 되는데 많이 싸졌네요. 현재 가격대를 기준으로 할 때 매수를 22만에서 22만 7천 원 정도 네. 매수를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21만 원 굉장히 짧게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목표로는 이제 28만 5천 원 정도를 목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모비스와 관련된 내용 잘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토마토 투자자문 강지현 운용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장 모닝이었습니다.